자, 월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덱스 반도체 부품주입니다. 부품주.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천재 리더님이 이제 제 소재 부품 쪽에 나가는 종목들 지금 또 여러분들한테 또 쭉 다 묶어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요 소재 부품 쪽에 나오는 쪽에 역시 마찬가지 이제 뒤쪽, 자 앞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식각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린 바 있죠. 식각, VM, PSK 이런 쪽에 식각 종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식각 같은 경우는 이제 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품들을 식각 공정 부품들을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마모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이제 소모품들이 꽤나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PSK라든가 이제 VM 같은 종목들은 이제 장비주죠.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되는 쪽 라인에서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에 부품 소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게 실적의 굴곡이 좀 적은 안정적인 실적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요 종목보다 한 칸 더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덱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구분 방식에 트는 이제 반도체 리그 순서로 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 3브리그 종목들이죠. 3브리그 이제 부품 원래 이제 규모 자체로는 조금 그보단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순서가 이제 장비 뒤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3브리그 쪽에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월덱스 같은 종목들 지금 앞에 제 천재류드님 분석해 주신 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원익 QNC하고 이제 이런 쪽에 좀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식각주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가고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월덱스 같은 종목이 이제 뭘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자 월덱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고 여기 나오죠. 반도체 애칭 식각입니다. 그러니까 식각에 사용되는 실리콘 부품, 쿼츠 부품, 그다음에 또 세라믹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앞서 분석했던 코미코 같은 경우가 요게 세라믹 여기도 들어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쿼츠를 사용하고 있는 요쪽 같은 경우에 얘보다 이제 한 단계가 더 높은 회사. 그러니까 보면 이제 경쟁사 분석을 못해서 이게 프로베카드는 CMCNS 같은 회사를 지금 경쟁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조금 이게 뭘 모르거나 마탱이가 같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CMCS는 프로브카드 회사고요. DI 같은 경우는 프로브카드도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테스터죠. 테스트 장비,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야. 그러니까 지금 프로브카드 만드는 프로브카드하고 그다음에 검사 장비 여기로고 월덱스는 종류가 전혀 다른 쪽이거든요. 이제 전공정 부품, 식각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전혀 지금 엉뚱한 비교를 하고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레벨도 비교가 안 되고요. 월덱스의 경우는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원익 QNC입니다. 그러니까 원익 QNC가 이쪽 라인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고, 그리고 그 원익 QNC 바로 뒤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세라믹, 쿼츠, 세라믹, 세정 코팅. 요것만 이렇게 따르면 요거는 세정 코팅 여기로 치면 요건 코미코고요. 그러니까 그 바로 뒤에 코미코 바로 뒤에 이제 순서로 친다 그러면 코미코 바로가 2군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코미코 바로 뒤에 원익 QNC 바로 뒤에 월덱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실적이 안 좋아져도 이렇게 최근에 작년이 조금 안 좋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반도체 장비들은 꺾여도 매출이 지금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쪽에 이제 자회사 쪽의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업황 돌아들어면 당연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작년에 워낙에 나빴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조금 이제 크게 올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월덱스로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잘 모르시는 종목일 텐데 여기도 그렇게 익숙하고 유명한 종목 아니죠. 자, 여기 들어볼까요? 여기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폭발적인 실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 보이죠. 400, 500, 600, 700 그리고 잠깐 꺾어졌다가 이제 올해는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143억, 작년 4분기 200억, 130억, 200억, 143억, 180억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직전에 2024년 수준으로 실적이 되돌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 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순서처럼 쭉 치고 들어야하는데 이게 뭡니까?
굉장히 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많이 내리고 그러다가 이제 밑에 쪽에서 이렇게 깨져서 거의 뭐 지금 올 초에 돌았던 걸 다 뱉어나고 난 다음에서야 십자 긁고 이러고 돌아 들어가죠. 이게 내용이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앞쪽에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들도 있었죠. 요거 저 직전에 보면 우리 대통령이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냐라고 질타를 했던 그 인탑스와 어쩌면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인탑스 같은 경우 대통령이 이제 주가 조작 아니냐 이런 거 이렇게 질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짝하고 올려 들어갔죠. 왜냐 그러면 이제 이런 짓을 벌였으면 이제 찍혔지 않습니까? 찍혔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를 누르기 강제로 억지로 누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찍혔으니까 이제 주가 누르기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올라간다. 이런 구조였었죠. 자, 이 월덱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에 무슨 뉴스가 지금 나와 있냐라고 보면 자, 보이십니까? 그래서 결국에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지 혼자 다 처먹는다는 얘기죠. 지 혼자 다 처먹었어. 3년 주주들한테 준 배당금보다 이게 뭐 이게 반도체 쪽에 이런 놈들 참 많죠. 그래가지고 주주들한테 준 배당금보다 대표이사 연봉이 더 많다. 주주 홀대 백화점 시리즈 온갖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거 나오죠?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여기 인탑스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고가는 이렇게 쌓아두고 주주는 그냥 뭐 팽개쳐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열심히 돈은 잘 벌어. 돈은 잘 번데 이건 주주는 개무시하고 지들끼리만 신나게 헤쳐드시고 있는 요런 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요런 짓을 벌여서 그래서 요거만 부각이 됐다 그러면 여전히 남들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못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결국 참다 못해서 주요 주주 VIP 자산 운용이 나섰다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라. 주주가치 제고해라.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VIP 자산 운영에서 이제 힘을 쓰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렇게 개무시하고 있던 거 이런 거 같은 거 이렇게 돌려받는 쪽에 이런 또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 거기에 사실은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늘 그렇습니다만 코스닥에 사고 치는 놈들은 언제나 정해져 있죠. 한번 사고 친 놈이 또 치고 한번 양아치는 영원한 양아치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양아치짓 한 애들이 여기서 주주 행동 들어간다고 과연 제대로 고칠 것이냐? 안 고치죠. 안 고칩니다. 집어로 개 못 줘요. 꼭 빼먹을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잔머리 굴리게 돼 있고 라고 되어 있으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보통의 시기라 그러면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두겠습니다만 문제는 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라고요? 어디에? 식각이에요. 여기 앞에 우리 천재 리더님도 잠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식각 부품 회사야. 그리고 그 식각주들 같은 경우가 식각의 대표인 PSK, VM 같은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자 이제 붙여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이것 빼고요. 식각 두 개의 식각주 최초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최초로 국산화 들어갔던 VM 그리고 일군 대표적인 강자 PSK. 자, 이 둘이 상대적으로 이제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이렇게 날아들어가면서 이제 다음 순서로는 얘네는 장비고요. 장비가 갔으면 그 다음은 부품 아닙니까?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있지만 주가 움직이는 순서는 반대. 장부 서로 갑니다. 이거 들었죠? 장비 갔죠? 부품 가야 될 거 아니야. 장비 갔으면 부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 쳐져 있는 원익 IPS 그리고 월덱스. 원익 IPS가 아니라 원익 쿼츠. 하도 원익 IPS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익 QNC를 얘기하는데 지금 원익 IPS가 나와버렸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요 다음에 이렇게 따라 올라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흠결이 상대적으로 없는 원익 QNC는 이러고 쫙 들어왔는데 얘는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웃음을 삼면서 오히려 주가가 밀려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기대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충실히 따라가는 쪽의 종목을 산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선 원익
QNC부터 느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마 이게 둘이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잖아요. 붙어 움직이는데 선명하게 이제 단위부터가 다릅니다. 단위부터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 들어가고 요걸 뒤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따라 요런 구조로 가는데, 그렇게 가는 와중에서도 일단 원익 QNC를 먼저 타겟으로 하는데, 이 월덱스 같은 경우도 일단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번 양아치는 영원한 양아치 새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저렇게 개무시하고 지배속만 채우던 놈들이 이제 뒤늦게가지고 개과천선을 하겠냐 이거야. 지금 시장이 전체가 주주가치 환원 기대 이래가지고 지수도 이렇게 올라더라고. 대통령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뱉자라 그러고 지배속만 계속 채우더니 이제 와가지고 방향을 바꾸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사실 적기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쪽에서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여기 월덱스에 있는 소액주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저 VIP 자산 운용에다가 이제 힘을 실어주게 되죠. 이제 힘을 실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뀐 기업들이 양아치였다가 양아치에서 바뀐 기업들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바이오에서는 이런 기업들이요. 오스코텍 같은 거. 생양아치 짓 하려다가 주주들이 대반발해가지고 결국엔 대표이사까지, 주총에서 대표이사까지 내쫓아버렸죠. 주총해가지고 대표이사까지 내쫓아버리면서 완전 철회 에러 들어간 거. 갑자기 이수페테시스 빨대 꽂아가지고 빼먹으려고 생양아치 짓거리 하려고 지랄하다가 결국에 반발에 밀려, 주주 반발에,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금감원 압박에 막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철회되면서 이렇게 확 치고 나오는 이런 구조로 들어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자, 이게 이제 현재라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거의 이 수준으로는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400에서 그러니까 못해도 100억 이상 잘 되면, 지금 현재 이 반도체 호황 쪽이라 그러면 이 정도 실적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500억대 정도, 요기 슬쩍 정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500억 더 나와야 맞습니다만 뭐 540억 정도로 계산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내후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에서 더 한 칸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500억이 아니라 600억 정도 수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PR이 10배도 안 됩니다. 완전 저평가죠 이거. 자업자득 저평가가 되겠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지배성만 채우려고 그러니 주가가 제대로 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 기업인 원익 QNC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익 QNC. 원익 QNC로 들어가면 얘는 지금 매출이 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준으로 친다라고 하면 매출도 조단이고 시가총액도 1조고, 그러니까 원래 순서라 그러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자 2부 리그에 들어갔어야 됩니다만 2부 리그가 아니라 동진 세미캠, 원익 QNC 이쪽 같은 경우는, 동진 세미캠은 원래 그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 1부 리그, 메이저 리그에 들어와 있어야 돼. 프리미엄 리그에 들어와 있어야죠. 프리미엄 들어와 있었는데 얘 소재 기업이라 가지고 순위가 뒤로 밀려 들어간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얘는 부품인데 역시 마찬가지 급으로는 더 위쪽 급이어야 되는데 한 단계 더, 그러니까 각각 한 단계씩 내려가서 지금 이게 3부 리그에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인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 반도체 구분상에 있어서 가장 많이 숫자가 나오는 게 3부 사거예요. 항아리 모형입니다. 항아리 모형 나타나서 피라미드 모드는 아니고요. 맨 위쪽에 있는 종목은 극소수의 종목이 아니라 집단 체제예요. 일부리고 집단 체제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그러니까 항아리 모형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도 어느 정도 기업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3, 4부 쪽에 무더기로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가면 조금 이렇게 폭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내려가는, 또 아래쪽 같은 경우도 기업 숫자가 완전히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항아리 모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부 리그의 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도 여기도 3부 리그 안에 쪽에서 역시 마찬가지 장비 부품 소재예요. 그 리그 안에서도 장비 부품 소재입니다. 장 보세요. 그래서 이제 타이거 리그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장비주들하고 저쪽에 있는 좀 필 받는 애들 같은 경우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보면 11.4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언제나 낮죠. 11.4배 이렇게 들어와 있고, 원익 QNC 이렇게 보면 이제 팔고 있다가 이제 막 사들어오고 이제 커브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1년간 보면 2년간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1년간 보면 130만 주, 160만 주. 지금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 그들만의 리그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다.
그들만의 리그로 구성이 돼요.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2라운드에서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일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 이제 먼저 구성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은 원익 QNC가 11.4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까 12, 13 정도 걸리겠네요. 그렇죠? 13. 그러니까 13 걸린다 그러면 이제 월덱스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이제 조금 아래쪽 단계, 그러니까 11배, 12배 요 정도로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요 정도 들어는데 지금 저희 수치 나오는 것처럼 대략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속 개선이 될 테니까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7배, 8배? 그렇죠? 600억대 못해도 600억의 수익은 나올 텐데 내년까지로 기준을 잡는다면 못해도 600억대는 나올 텐데 시가총액이 4,500억밖에 안 됩니다. 7배죠. 7배. 한참 낮은 거죠. 그러면 이 뒤집어서 만약에 이 월덱스 같은 경우에 이 월덱스 같은 종목이 이걸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한 방에 쫙 다가버리는 겁니다. 쫙. 한 방에 쫙 다가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죠. 또 나옵니다. 우리 애가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요. 자, 반도체 종목 설명에서 제가 자주 해드리는 얘기죠. 우리 애가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요. 보이십니까?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여기도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과를 거둬가지고 이걸 전부 다 지배 속에다 다 집어넣었다라는 이 양아치적인 마인드가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양아치 마인드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법 개정안 이런 건 나오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호응을 해줬다라고 하면 벌써 저 위까지 갔겠죠. 이러고 저가에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전망치도 안 내놓고요. 얘도 만만치 않게 리포트 만만치 않게 나오는 애였습니다. 예? 만만치 않게 나오는 애. 그런데 이런 취급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이런 취급이. 그래서 이게 당연히 실적으로 친다라고 하면 얘도 들어와야 돼요.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아치 짓으면 안 들어오죠. 이런 게 이제 모멘텀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확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우리 기관은 뭐 하는 존재들이야? 모멘텀에 목숨 건 존재들. 모멘텀에 환장한 놈들. 모멘텀에 미친 놈들. 모미새라고 얘기도 있죠. 모미새. 모멘텀에 미친 새들. 모미새.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쫙 잡아서 들어가서 그냥 한 방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월덱스 요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준으로 친다면 7% 올라 들어왔으니까요. 이거 그냥 시각장비 올라가는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VIP 자산 운용의 주주 행동이 모멘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아들 쪽에서 리버스를 잡아서 돌리긴 돌린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후순위 쪽으로 두고 여기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런 게 나오면은 순위를 올려서 공격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덱스, 원익, QNC. 자, 부품기업 다음 차례로 돌아 나올 부품기업 2개 묶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런 거 이제 공정 순서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제가 지금 다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순서 잡아드린 대로만 쭉 따라 들어가셨어도 뭐라도 하나씩은 테스 같은 종목을 못 본다고 하죠. 지금 반도체 전부 다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지금 다 메이저리그 그들만의 리그로 간다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테스도 그들만의 리그, TSE도 개인 다 떠들리고 그들만의 리그, VM도 개인 다 떠들리고 그들만의 리그, 원익 QNC도 개인 다 떠들리고 그들만의 리그 다 이루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이런 거 다 때려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있는 동안에 이쪽은 전부 다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로 다 넘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순서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